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 제약 기업이죠. 방사성 의약품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한국 기업인 셀비온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제 계좌도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현재 뉴스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등을 함으로써 어제도 19.5%가 올랐어요. 어제도 19.5% 올랐고 제 계좌 같은 경우도 126%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필사단 멤버 혹은 조그맣게 뿜나게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해드렸어요. 저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2, 3주에 한 번씩 계좌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 다 공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 종목을 제가 공개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81%, 120%, 257%, 43%, 180%, 222%, 89%, 82.65%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물려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셀비온입니다. 따시! 네. 셀비온 좀 물려있어요. 어떻게 물렸느냐? 어제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함으로써 좀 물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이 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건 맞아요. 따라서 지금 정도에서 턴어라운드가 안 되면 저 역시나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셀비온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꾸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뭐라고 분석해드렸었죠? 이번 바이오 제약의 주도 섹터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차 전지 때 그랬던 것처럼, AI에서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지 않더라도 미래의 실적을 땡겨왔을 때 가장 큰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들이 차기 대장주로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주도 섹터에 대한 수급 유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기 혹은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먼 미래의 실적도 땡겨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왔을 때 가장 큰 업사이드가 생기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라던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실적이 나고 있다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실적이 날 수 있는 기업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실적도 땡겨 오면서 업사이드가 가장 큰 기업들이 이제 차기 대장주로 나서게 되는 것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코오롱 티슈준 말씀드렸었죠. 주가는 꽤나 좋은 흐름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운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셀비온이고, 제가 이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물린 유일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손절 라인 부근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자, 셀비온은 처음으로 매수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어제 매수했고 오늘 물려낸 상태이지만 그 전에 제가 이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팔면서 한 2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수익 출을 했었어요. 그날 하루 만에 20% 가까이 수익 출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지켜보다가 이 라인을 깨고 다시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 다시금 깨지면서 오늘의 추가 하락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만약에 여기서 손실을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지지라인을 깨면서 손실을 확정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셀비온을 꾸준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셀비온은 방사성 의약품에 이제 방사성으로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 쓰이는 그런 방사성 의약품을 임상하고 있는 기업이고, 임상 이상 결과까지 나왔어요. 임상 이상 결과까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세대 항암제, 차세대 치료제, 차세대 진단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방사성 의약품에서 노바티스의 플루리토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딱 한 개의 치료제밖에 없을 만큼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급초기 시장이라는 것이고, 참고로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매출액이 1.3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 플루빅토 치료제 하나만으로, 방사성 치료제 하나만으로 1.3조 정도의 실적이 나올 만큼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노바티스가 독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퓨처캠 혹은 셀비온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꽤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일단 셀비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플루빅토라던가 혹은 퓨처캠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이면 임상 이상이 완료됐고요. 중간 결과까지 봤을 때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될 것이고, 하반기 내에, 내년 내에 조건부 허가를 얻음으로써 이제 조기 출시할 것이라고 이제 이 셀비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상까지 이제 이상 중간까지 봤을 때 다른 이제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사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항암제 쪽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내면서, 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해버리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최근에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상세포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굉장히 크죠. 다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방사선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결국 방사성은 방사성이라는 거예요. 효과는 당연히 좋다. 효과는 당연히 좋은데 부작용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바티스 플루빅토도 마찬가지고, 현재 셀비온의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2,100억 정도 되는데, 이 퓨처캠 똑같이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퓨처캠 같은 경우는 5,400억 정도, 셀비온보다 2배 이상 크죠. 근데 퓨처캠의 중간 결과까지 봤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퓨처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퓨처캠도 마찬가지고 셀비온도 마찬가지고 노바티스도 마찬가지고 이 방사상 의약품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을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퓨처캠이 아니라, 현재 대장주 역할을 맡고 있는 퓨처캠이 아니라 셀비온을 더 보고 있는 것은 퓨처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부작용입니다. 사실 퓨처캠은 동일한 그런 용량을 몸에 투여를 하고 딱 한 번 정도만 순환시켜서 빼버리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이 용량 자체가 워낙에 많고, 그리고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대략 한 20명 정도의 그런 임상을 진행했을 때 그 중에 5명의 환자에서 더 이상 임상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이 이 임상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품을 더 처방받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임상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좌시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 그에 반해서 셀비온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을 봤을 때 일단 퓨처캠보다도 임상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처음에 임상 규모를 봤을 때에도 퓨처캠은 20명이고 그리고 셀비온은 60명, 원래 61명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환자 수가, 그러니까 원하는 이 셀비온의 임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91명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30명을 더 추가한 것이죠. 퓨처캠은 20명이고요. 여기서 부작용에 대한 그런 수치를 봤을 때 일단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던가 퓨처캠보다도 부작용이 훨씬 더 낮게 관찰되고 있고, 중대한 부작용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20명에서 5명이 발생했었던 중대한 20명 중에서 5명에서 이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던 퓨처캠과 다르게 셀비온은 90명 정도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효능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의약품 자체가 효능이 안 좋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항암 치료만 봤을 때에도 방사선 의약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문제인 것이지 효능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일단 투여 약물이 굉장히 작아요. 대략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퓨처캠이 100mg이면 퓨처캠이 50mg만 투여를 하는데, 대신에 몸에서 두세 번 정도 순환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전도 다르고 그리고 투여하는 용량도 워낙에 작기 때문에 부작용적인 부분에서 이 노바티스 그리고 퓨처캠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내년 정도면
이제 임상이 완료가 될 것이고 내년 4분기 중으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해서 이게 만약 허가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 바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혹은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일상을 빠르게 진행한 이후에 간소화된 3상을 진행함으로써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재 셀비온이에요. 따라서 현재 노바틱스의 그런 플리빅토 똑같은 전립선암 방사선 의약 부품 같은 경우도 출시한 지 몇 년 안 돼서 1.3조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셀비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1.3조까지 올라오고 있고 아마 수년 내에 2조, 3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쪽 시장의 10%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3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을 극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나온다고 해도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실적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투자 섹터에 대한 그런 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급이 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메지온, 코론피슈진, 셀비온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셀비온을 여기서 매수해서 하루 만에 20%가량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매수해서 지금으로서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와중에 이 셀비온이 거의 유일하게 유의미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1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 더하기 프리스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